부산의 대표 전시 컨벤션 시설인 백스코가 지난해 1,000건이 넘는 행사를 열며 역대급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전시나 박람회 같은 이른바 마이스 산업, 글로벌 허브 도시 브랜드 상승을 위한 부산의 핵심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입니다.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들 짚어봅니다. 마이스 부산의 강석호 대표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스코가 지난해 1,154건 행사를 개최했는데 전시장 가동률이 60%를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수치가 아주 의미 있는 것이 역대 최고로 높은 수치라고 들었는데 업계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비수기를 감안하면 사실 거의 최대 가동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역시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이제 필요성, 열망, 그런 게 충분히 이제 있다는 확인이 됐고,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네. 하나는 이제 저희가 엑스포 유치는 안 됐지만 사실 그 과정에 부산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결과적인 좀 좋은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앞으로 공항까지 확장이 된다면 예. 사실 더 많은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가 거치면서 이제 물리적인 그 오프라인의 전시는 트렌드가 지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른 대체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 그 지난해 기록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아직까지 매력 있는 포인트고 먹거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백스코가 제3전시장 확충 공사에 들어가죠. 그러면 아무래도 면적이 많이 커질 텐데 이 전시장 단순히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이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큰 전시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에 유치하지 못했던 더 큰 행사를 이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행사 개최나 유치 이런 좀 장점이 있고 또 네네. 다만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와 여러 가지 행사들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공간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느냐 네. 또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3년이 사실 또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행사를 계속 개최하면서 공사를 네.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안전 문제 또 교통 문제 이런 부분에 좀 대책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 공간이 이제 그 준공이 된다면 더 큰 행사를 했을 때 또 그만큼 더 큰 뭐 교통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게 그렇죠.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대책도 지금부터 미리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스는 말 그대로 뭐 회의, 전시, 컨벤션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백스코라는 공간에서 단순히 전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분히 아주 의미 있는 성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해마다 라스베가스에서 미국의 CES가 열리지 않습니까? 올해도 얼마 전에 열렸었는데 뭐 저희도 직접 취재를 나가고 하는데 그 CES가 이 전시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파급력이 아주 큽니다. 지금 부산의 마이스 산업 그 목표치도 CES와 같은 형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런지요. 네, 사실 CES는 부산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행사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고요. 예. 뭐 언젠가는 저희가 그런 행사를 좀 꼭 부산에서 볼 수 있기를 네, 바라고 네. 그런 이제 복합적인 전시와 회의와 이런 사실 아주 복합적인 행사를 저희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 이번 CES만 보더라도 사실 한 4,5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미디어가 6,000개 이상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보도 자료나 여러 가지 이제 홍보 측면에서도 뭐 성공적이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컨퍼런스도 한 300개 이상 연사들만 해도 뭐 1,200명이 넘게 참여를 했고 와, 이런 것만 놓고 엄청나네요. 봐도 예. 사실 이게 단순히 전시 행사가 아니라 네. 뭐 회의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언론 홍보까지 그 도시를 또 홍보하는 큰 효과가 있다고 예. 보여지고요. 예. 또 뭐 금액으로 보면 사실 이 행사가 이제 공공에서 뭐 국가나 도시에서 한다기보다는 예. 또 CTA라는 하는 민간 기업 협회가 하는 거거든요. 소비자협회 네, 하는 그래서 거죠. 이런 예. 협회가 그래도 이 행사를 통해서 뭐 한 3천억 정도 또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수입을 생각하면 참 큰 행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부산도 이런 행사를 좀 키우기 위해서 좀 지역의 강점인 철도 또는 뭐 해양수산 여러 가지 좀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좀 키울 수 있는 행사들 예. 이미 개최하고 있는 행사들을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더 큰 행사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행사들이 대부분 또 백스코나 또 백스코 주관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네.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민간 업계와 협력을 통해서 좀 크게 키워갈 수 있는 예. 좀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CES가 사실은 어찌 보면 고작 나흘 열리잖아요. 네. 나흘 동안에 300개가 넘는
그 컨벤션이 열립니까? 그 안에서? 네, 동시다발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스 부산이 또 본질적으로 이 지향을 해야 될 목표점이기도 하고요. 네, 이건 뭐 맞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 백스코 주간 개최라는 부분을 민간과 협력을 하든 아니면 민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든, 그러니까 CES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간 주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러면은 백스코 주간으로 여러 형태들이 열려 왔는데 그런 것들이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우려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예. 사실 뭐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20년 전에 처음 백스코가 생겼을 때로 이제 돌아가면 예. 그때는 지금의 면적이 너무 이제 큰 면적이었죠. 예, 처음 예. 전시장이 생겨서 그래서 그 면적을 채우기 위해서 또 초기에 부산의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백스코가 사실 오랫동안 행사를 만들고 유치하고 노력을 했고요. 네. 그 결과가 이제 지금의 이제 가동률 60% 이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더 양적인 성장 외에도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업계의 그런 좀 탄탄한 이제 균형이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예. 아마 백스코도 그런 업계와 함께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이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백스코는 그 과정에 이제 공기업으로서 좀 탄탄하게 뭐 회사가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다면 그렇죠. 업계는 뭐 비수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입찰로 이제 행사를 많이 하니까 매년 이제 새로운 그런 사업을 발굴에 대한 고민 예.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백스코만큼 업계가 좀 탄탄하지는 못하다. 네. 그 부분을 함께 좀 풀어야 될 숙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백스코나 관광공사 부산시가 좀 협조적으로 예. 좀 제도적인 접근이나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입찰이 뭐 1년 단위로 이제 진행되는 네네. 것을 뭐 한 2년이나 3년 정도 해서 좀 더 본인이 이제 애착을 가지고 행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예.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마이스 도시 부산은 관과 민간의 서로의 노력이 있었고 사실 관 주도가 많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당연히 그렇게 이제 가야 될 부분인 거고요. 뭐 여러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모터쇼 같은 경우에 과거나 현재보다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든 전시 컨벤션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지금 산업 전망이나 이게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행사들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가 미래전략 캠퍼스라고 하는 행사를 2015년에 시작해서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 그 행사는 뭐 CS처럼 좀 부산에 좀 필요한 부산에 좀 적합한 주제들을 발굴해서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 예. 또 기업과 기관과 대학이 네트워크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예. 올해도 저희가 해양과 스타트업 그리고 마이스를 주제로 3개 주제를 가지고 한 500명이 참가하는 큰 행사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그 참여를 기업이나 네. 또 일반 이제 그 관심 있는 시민들도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자리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에서 사실 민간 주도로 하는 케이스가 잘 없는데 그렇죠. 저희가 좀 대표적인 그런 행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가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뭐 여러 해 동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어떤 정책들의 실효성, 무엇이 과제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부산시에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이 행사가 민간 중심의 정말 성장, 실제적인 성장, 뭐 VIP 위주라든지 예, 뭐 예. 의전 위주의 그런 행사가 아니라 매년 되풀이하는 좀 비슷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좀 더 도전적이고 좀 실험적이고 그래서 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그 부분은 역시 민간과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바꿔 말하면 이제 민간의 목소리 또 많이 들을 필요도 있다는 네, 네, 맞습니다. 얘기겠죠. 부산이 마이스 도시 순위를 매기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 함께 싱가포르만큼은 아니지만 전 세계 또는 아시아에서 높은 순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큰 잠재력을 펼쳐내기 위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마이스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 사실 역량이 있고 도전적이고 이런 인재들이 오면 그 분야는 사실 뭐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예.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야를 좀 매력적인 인재들이 오고 싶어하는 분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저희 업계와 또 부산시 관광공사 네. 백스코
쪽과 함께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스의 메카로 만들어야 된다는 네, 거. 네, 인재들이 모이는. 그렇죠. 결국 네, 인재가 와야 활성화될 것이고 맞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가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스 부산의 강석호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